일본 교육부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2019년 오사카, 학생들이 수업 노트를 낯선 문자로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 상용 한자 2130자. 일본 학생들은 초등 6년 내내 이 문자들과 씨름합니다. 도쿄대 교수는 단언했죠. 문자 학습 부담 감축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선택한 건 기역, 니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한글이었습니다. 3개월 후 해당 학급 평균 성적이 17.9점 뛰었습니다. 문부과학성이 움직였고 NHK가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지금부터 일본 교실에서 벌어진 문자혁명의 기록 시작합니다. 저는 2018년부터 오사카 사립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일본 교육 현장의 가장 큰 고민은 문자 학습 시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은 매일 한자를 외웁니다. 1학년 80자, 2학년 160자, 6학년까지 누적 1026자, 중학교 3년 동안 추가로 1110자를 더 배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같은 한자가 문맥에 따라 읽는 법이 바뀝니다. 시은이라는 한자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학생, 선생, 생맥, 일생, 발음이 4가지입니다. 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올라가다, 위, 받치다. 같은 글자인데 상황마다 다르게 읽습니다. 학생들은 이걸 전부 외워야 합니다. 외우지 않으면 읽을 수 없고 읽지 못하면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2018년 9월 제가 담임을 맡은 2학년 4반 학생 35명 중 23명이 한자 쓰기 시험에서 60점 이하를 받았습니다. 특히 사토 유우키라는 학생은 매번 30점대였습니다. 성실한 아이였습니다. 수업 태도도 좋았고 질문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한자만 나오면 손을 놓았습니다. 상담 시간에 물었습니다. 왜 한자 공부를 안 하니? 유우키는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외우는 게 너무 느려요. 하나 외우면 둘을 까먹어요. 이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남았습니다. 외우는 게 느린 학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 많이 반복하라고 말하는 게 답일까요? 교무실에서 동료 교사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학 담당 야마모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요즘 애들은 집중력이 떨어져요. 스마트폰 때문이죠. 영어 담당 스즈키 선생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예전 학생들은 안 그랬는데.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유우키는 수학 문제는 1시간 넘게 붙들고 있었습니다. 영어 단어도 열심히 외웠습니다. 한자만 유독 안 됐습니다. 그해 10월 전국 학력평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는 오사카 지역 87개 사립중 중 62위였습니다. 국어 영역 평균이 특히 낮았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전체 교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내년부터 한자 쓰기 보충 수업을 주 2회로 늘립니다. 방과 후 1시간씩입니다. 한 선생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학생들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은 단호했습니다. 한자는 기본입니다. 이걸 못하면 고등학교 입시도 어렵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유우키를 불렀습니다. 다음 주부터 보충 수업 들어야 해. 괜찮겠니? 유우키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 한 가지 방법 시도해보고 싶은데요. 한 달만 시간 주시면 안 될까요? 무슨 방법인데?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해 겨울, 일본 문부과학성이 새로운 지침을 발표합니다. 2020년부터 초등 고학년 영어 교과 정식 도입, 중학교 한자 학습량 유지, 학부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한 어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영어까지 배우면 아이들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교감 선생님은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어는 우리 정체성입니다. 한자 학습량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복도에서 학부모 몇 명이 모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애들 공부 부담이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때는 이 정도까지 아니었는데. 그날 밤, 저는 학생들의 노트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한자 옆에 빼곡하게 적힌 히라가나 발음 기호들, 지우개 자국이 가득한 연습장. 어떤 학생은 같은 한자를 페이지 가득 반복해서 썼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암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2019년 3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유우키는 3학년이 됐고 저는 여전히 그 반 담임이었습니다. 첫 수업 날 유우키가 제 책상에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방학 동안 새로운 공부법을 찾았어요.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한자 옆에 히라가나가 아닌 낯선 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기역, 이은, 디귿, 리을. 한국어 자음이었습니다. 이게 뭐니? 유우키는 조금 부끄러운 듯 말했습니다. 한글이요. K-팝 가사 보다가 알게 됐어요. 이걸로 일본어 발음을 적으면 훨씬 빨라요. 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재미있네.
그런데 시험은 일본어로 봐야 해. 유우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냥 제 노트에만 쓸 거예요. 한 달만 지켜봐 주세요. 저는 허락했습니다. 해가 될 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학생의 작은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노트 한 권이 일본 교육부를 움직이게 될 줄은. 2019년 4월, 유우키의 노트를 본 학생이 하나 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같은 반 친구 3명이었습니다. 타나카 아이, 요시다 렌, 이토 사쿠라. 이 아이들도 유우키처럼 한자 성적이 낮았습니다. 점심시간, 4명이 교실 구석에 모여 앉아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이 궁금해하며 다가갔습니다. 야, 너희 뭐 하는 거야? 유우키가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한글로 가득 찬 페이지였습니다. 이게 뭐야? 한글. 한국 문자야. 이걸로 일본어 발음 적으면 엄청 빨라. 한 학생이 코웃음 쳤습니다. 외국 문자로 공부하면 뭐해? 시험은 한자로 나오는데. 유우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5월 중간고사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유우키를 불러 물었습니다. 시험 준비는 잘 되고 있니? 네, 선생님. 이번엔 괜찮을 것 같아요. 솔직히 기대는 안 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극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험날, 저는 교실을 순회하며 학생들을 지켜봤습니다. 유우키는 평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답안을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우키의 국어 점수는 72점이었습니다. 지난 시험보다 40점 이상 올랐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유우키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올렸니? 유우키는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글로 발음 정리하니까 복습이 엄청 빨라졌어요. 전에는 한자 하나 외우는데 10분 걸렸는데 지금은 2분이면 돼요. 같은 방법을 쓴 다른 세 학생도 점수가 올랐습니다. 타나카 아이는 15점, 요시다 렌은 22점, 이토 사쿠라는 18점 상승했습니다.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 한글로 공부하면 점수 오른대. 5월 말, 같은 반 학생 12명이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교실 한쪽에서 기역, 니은, 디귿을 연습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쌍기역은 어떻겠어? 받침은 뭐야? 이거 1시간이면 다 외울 수 있어. 저는 이 현상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아직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6월, 학부모 상담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유우키 어머니가 상담실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유우키 성적이 많이 올랐네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유우키가 새로운 공부법을 찾았어요. 한글로 발음을 정리하더라고요. 유우키 어머니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글이요. 한국 문자 말씀이신가요? 네. 그런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복습 속도가 빨라졌대요. 유우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군요. 점수만 오르면 상관없죠. 하지만 모든 학부모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요시다 렌의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렌이 집에서 이상한 문자로 공부하던데요. 그게 뭡니까? 한글입니다. 몇몇 학생들이 발음 정리용으로 쓰고 있어요. 요시다 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외국 문자로 공부하는 게 말이 됩니까? 입시에 도움이 되나요?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렌군 성적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 시험보다 22점 올랐어요. 그건 일시적인 거 아닙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죠? 저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기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요시다 어머니는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오후, 교감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학부모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학생들이 한글로 공부한다고요? 네. 몇몇 학생들이 발음 정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게 적절한 방법입니까? 우리는 일본 학교입니다. 하지만 성적은 오르고 있습니다. 성적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학습 방법에도 정체성이 있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계속 말했습니다. 다음 학부모 총회에서 이 문제가 거론될 겁니다. 그때까지 학생들에게 주의를 주세요. 7월이 되자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2학년 다른 반에서도 한글 공부법이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2학년 일반 담임 선생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반 학생 5명이 한글 쓰는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제 반에서는 성적이 오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뭐라고 하지 않던가요? 일부는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말려야 할까요? 저도 답을 모르겠었습니다. 7월 말,
학교 전체 학부모 총회가 열렸습니다. 200명이 넘는 학부모가 강당에 모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먼저 학교 운영 방침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외국 문자를 쓴다는데 사실입니까? 강당이 술렁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이 개인 학습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그걸 학교에서 방치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교장 선생님은 답했습니다. 현재 검토 중입니다. 교육적 효과와 적절성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검토는 무슨 검토입니까? 당장 금지해야 하죠. 우리 아이들이 일본 학교에서 일본어로 공부해야 하죠. 교장 선생님은 손을 들어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 교사 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겠습니다. 결정사항은 개별 통지하겠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저는 복도에서 유우키를 만났습니다. 유우키는 불안한 표情으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한글 공부 못하게 되는 건가요? 저는 확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조금만 기다려봐. 유우키는 고개를 떨구고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학생들의 시험지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한글을 쓰기 시작한 학생 15명의 평균 점수 상승폭은 18.3점이었습니다. 쓰지 않은 학생들은 평균 3.1점 상승에 그쳤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2019년 8월 5일, 여름방학이 시작됐습니다. 학교는 조용했지만 교무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전체 교사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 20명의 교사가 모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자료를 나눠줬습니다. 7월 학부모 총회 이후 민원이 15건 들어왔습니다. 모두 한글 학습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료에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정리돼 있었습니다. 일본 학교에서 외국 문자 사용은 부적절하다. 입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 학생들의 정체성 혼란이 걱정된다. 교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2학기부터는 교내에서 한글 사용을 금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수학 담당 야마모토 선생님이 동의했습니다. 저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원칙을 지켜야죠. 그때 영어 담당 스즈키 선생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적은 올랐습니다. 제가 담당하는 2학년 영어 수업에서도 한글 쓰는 학생들이 발음 숙제를 더 빨리 끝냅니다.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스즈키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예를 들어 beautiful이라는 단어를 가르칠 때 보통은 가타카나로 beautiful이라고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 발음과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요? 한글로 적는 학생들은 beautiful이라고 씁니다. 실제 발음에 훨씬 가깝습니다. 듣기 시험 점수도 평균 8점 정도 높았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같은 현상을 봤습니다. 국어 시험에서 한자 읽기 문제 정답률이 확실히 올랐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원칙 문제입니다. 성적만으로 판단할 수 없어요. 교장 선생님은 잠시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2학기 중간고사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때까지 공식적인 금지 조치는 보류합니다. 대신 학부모들께 경과를 계속 보고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결론은 유보였습니다. 8월 중순, 저는 유우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학 잘 보내고 있니? 네, 선생님. 그런데 학교에서 한글 금지한다는 소문 들었어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야. 2학기까지 지켜보기로 했어. 유우키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친구들이랑 모임을 만들었어요. 무슨 모임? 한글 스터디 그룹이요. 지금 17명이 참여하고 있어요. 온라인으로 매일 만나서 공부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방학인데 공부 모임을 만들었다고? 네. 한글로 노트 정리하는 방법을 서로 공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한국어까지? 네. 어차피 한글을 쓰니까 한국어 문장도 이해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 모임을 만들다니. 하지만 학교는 이걸 달갑게 보지 않을 게 분명했습니다. 8월 20일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도쿄의 한 교육 블로그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오사카 중학생들, 한글로 성적 올린다. 글쓴이는 교육 전문 기자였습니다. 누군가 제보한 것 같았습니다. 기사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우리 학교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상황 묘사가 정확했습니다. 일본 문자 체계의 복잡성 때문에 학습 부담을 느낀 중학생들이 한글을 보조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한글의 표현 문자 특성이 발음 학습에 효과적이라는 평가다. 기사 아래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일본 학교에서 한글을? 성적만 오르면 뭐든 괜찮다는 겁니까?
흥미로운 시도네요. 효과가 있다면 연구해 볼 만합니다. 댓글은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다음 날 교장 선생님이 긴급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기사 봤습니까? 우리 학교 얘기 맞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한테 전화가 빗발치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효과가 있었으니까요.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게 됐어요. 교육계 전체가 지켜볼 겁니다. 8월 25일, 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교토의 한 사립중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전화를 받고 저를 불렀습니다. 교토 사쿠라 중학교에서 우리 사례를 알고 싶다고 합니다. 왜요? 그쪽 학교도 비슷한 현상이 있대요. 학생 3명이 한글로 노트 정리를 시작했다고. 저는 놀랐습니다. 우리 학교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주 교토 사쿠라 중학교 국어 담당 선생님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40대 여교사였습니다. 이름은 나카무라 선생님이었습니다. 저희 학교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한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나카무라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아직 금지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학생들을 관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적 변화가 뚜렷해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한글 쓰는 학생 3명의 전학기 평균은 62점이었어요. 이번 여름방학 모의고사에서는 평균 76점이 나왔습니다. 14점 상승이었습니다. 우리 학교와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교장 선생님께 제안하려고 합니다. 이 학기에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요. 시범 프로그램이요? 네.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보조 학습법을 정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효과를 데이터로 측정하는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나카무라 선생님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로 정보 공유하면 좋겠어요. 이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9월 2일, 2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첫 수업날, 유우키가 새 노트를 가져왔습니다. 왼쪽 페이지는 일본어, 오른쪽 페이지는 한글로 빼곡했습니다. 방학 동안 정리한 거예요. 이번 학기 한자 200자 전부 한글로 발음 적어뒀어요. 저는 노트를 넘겨봤습니다. 체계적이었습니다. 한자마다 뜻, 발음, 예문이 한글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대단한데 혼자 다 한 거니? 아니요. 스터디 그룹 친구들이랑 나눠서 했어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공유했어요. 다른 학생들도 비슷한 노트를 들고 왔습니다. 여름방학 한 달 동안 학생들은 스스로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그날 오후 교무실에서 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2학기 방침을 정하겠습니다. 한글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10월 중간고사 결과를 보고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학부모들한테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교육적 효과를 검증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간고사 후 설명회를 다시 열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운동장에서 학생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유우키와 친구들이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쳐놓고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학교가 허락하든 말든 학생들은 자기 방식을 찾은 겁니다. 2019년 9월 10일 상황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NHK 교육 프로그램 제작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NHK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글 학습법에 대해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싶다고 합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우리 학교가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아직 결정은 안 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방송에 나가면 논란이 더 커집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교장 선생님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교육계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숨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 오후 학부모 대표 5명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요시다 렌의 어머니가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교장실에서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한 학부모가 먼저 말했습니다. NHK 취재 받으신다는 소문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교장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요청이 들어온 건 맞습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시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방송 나가면 우리 학교가 이상한 학교로 찍힙니다. 아이들 입시에도 영향이 있을 겁니다. 다른 학부모가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외국 문자 쓰는 학교라고 알려지면 좋을 게 없어요. 그때 한 학부모가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타나카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 성적이 확실히 올랐어요. 한글 덕분입니다.
요시다 어머니가 반박했습니다. 성적만이 전부입니까? 교육은 가치관의 문제예요. 타나카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가치관이 뭡니까?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게 됐는데 그게 나쁜 겁니까? 회의실 분위기가 뜨거워졌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정리했습니다. 학부모님들 의견 잘 들었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9월 15일 뜻밖의 지원군이 나타났습니다. 오사카 대학교 언어학과 카와구치 교수가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60대 초반의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저는 표현 문자 연구를 전공하고 있습니다. 한글 학습법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저, 그리고 카와구치 교수가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카와구치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표현 문자입니다. 소리와 문자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게 일본어 학습에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일본어는 한자, 히라가나, 가타카나 세 가지 문자를 섞었습니다. 같은 발음을 세 가지 방식으로 표기해야 하죠. 이게 학습 부담을 키웁니다. 카와구치 교수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제가 최근 연구한 데이터입니다. 일본 학생들이 한자 하나를 완전히 익히는데 평균 47분이 걸립니다. 쓰기, 읽기, 의미를 모두 포함한 시간입니다. 47분이요? 네. 그런데 발음만 따로 정리하면 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한글은 발음 정리에 최적화된 도구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교수님께서는 한글 학습법을 지지하십니까? 카와구치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육 도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논문으로 발표하고 싶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놀랐습니다. 논문이요? 네. 학생들 동의를 받고 데이터를 수집하겠습니다. 이건 언어교육학적으로 중요한 사례입니다. 카와구치 교수의 등장은 상황을 바꿨습니다. 학술적 근거가 생긴 겁니다. 9월 20일 도쿄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도쿄 시나가와구 사립중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시나가와 미래중학교에서도 한글 학습법이 확산되고 있대요. 학생 8명이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도쿄까지요? 네. SNS를 통해 소문이 퍼진 것 같아요. 학생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고 있대요. 이제 오사카, 교토, 도쿄 세 지역에서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9월 25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움직였습니다. 교육과정과에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사립중학교 외국 문자 활용 실태 조사. 공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한글 등 외국 문자를 학습 보조 도구로 사용하는 학교가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교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문부과학성에서 조사가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교감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사실대로 보고해야죠. 숨길 수도 없고. 저는 다른 의견을 냈습니다. 보고서의 성적 향상 데이터도 함께 첨부하면 어떨까요? 단순히 문제 상황이 아니라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야마모토 선생님이 거들었습니다. 저도 찬성입니다. 문제로만 보이면 금지 조치가 내려올 겁니다. 교장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좋습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10월 1일 카와구치 교수가 다시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교 2명과 함께였습니다. 학생들 면담과 시험 결과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학교 측 협조 부탁드립니다. 교장 선생님이 허락했습니다. 카와구치 교수팀은 일주일 동안 학교에 머물렀습니다. 한글 쓰는 학생 23명을 개별 면담했습니다. 노트 필기 방식을 분석했습니다. 시험 성적 변화 추이를 통계 처리했습니다. 유우키도 면담 대상이었습니다. 카와구치 교수가 물었습니다.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어땠니? 유우키가 답했습니다. 2시간 만에 자음과 모음을 다 외웠어요. 히라가나 배울 때보다 훨씬 빨랐어요. 왜 빨랐다고 생각하니? 규칙이 명확해서요. 기억에 알을 붙이면 가, 어를 붙이면 거. 이렇게 조합만 하면 되니까요. 카와구치 교수는 메모했습니다. 10월 7일 중간고사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 스즈키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이번 시험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성적이 안 나오면 한글 학습법이 금지될 수도 있어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에게도 그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번 시험 중요하다. 너희가 한글로 공부한 게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유우키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만약 성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아마 금지될 거야. 학교도 더 이상 버텨주기 어려울 거야. 학생들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 유우키가 스터디 그룹 단톡방에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 내용을 전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가 한글로 공부한 게 정말 효과가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다음 주까지 모두 최선을 다해주세요. 학생들은 답했습니다. 알겠어. 꼭 성공하자. 우리가 해낼 수 있어. 10월 14일부터 사흘간 중간고사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시험 감독을 서면서 학생들을 지켜봤습니다. 한글 쓰는 학생들은 평소보다 더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채점이 시작됐습니다. 교무실은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18일 오후 3시 채점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무실에 전체 교사가 모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성적 분석표를 들고 있었습니다. 국어 평균 점수부터 발표하겠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전체 2학년 평균은 68.4점입니다. 지난 학기 대비 2.1점 상승했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큰 차이는 없네요. 교장 선생님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한글 학습법을 사용한 학생들만 따로 집계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해당 학생 23명의 평균은 79.2점입니다. 교무실이 술렁였습니다. 10.8점 차이였습니다. 전체 평균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지난 학기 이 학생들 평균은 얼마였습니까? 교장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61.3점이었습니다. 17.9점 상승이었습니다. 교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스즈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영어 과목도 비슷합니다. 한글 쓰는 학생들 평균이 14.2점 올랐습니다. 야마모토 선생님도 거들었습니다. 수학은 6.7점 상승이었습니다. 문제풀이에 한글로 메모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교장 선생님은 자료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카와구치 교수님께 이 결과를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날 카와구치 교수가 학교를 찾았습니다. 성적표와 학생 노트 샘플을 가져갔습니다. 일주일 안에 1차 분석 보고서를 완성하겠습니다. 10월 25일 카와구치 교수가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글의 표현 체계가 일본어 학습에 미치는 효과, 오사카 사립중 사례 연구. 보고서는 32페이지였습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이랬습니다. 첫째,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모든 소리를 표기할 수 있다. 둘째, 일본어 발음을 한글로 적으면 히라가나보다 정확하다. 셋째, 한자 읽기 학습 시간이 평균 38% 단축된다. 넷째, 학생들의 복습 효율이 2.4배 증가한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는 결론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은 일본어 학습의 효과적인 보조 도구로 활용 가능하다. 문자 체계의 과학성이 학습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어디에 제출할 예정입니까? 카와구치 교수가 답했습니다. 일본 언어교육학회 학술지에 투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부과학성에도 제출할 겁니다. 11월 1일 학부모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강당에 150명이 넘는 학부모가 모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먼저 성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글 학습법 사용 학생과 미사용 학생의 성적 비교였습니다.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이 결과가 일시적인 게 아닐까요?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카와구치 교수가 답했습니다. 저도 같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6개월 추적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요시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입시에는 한글이 나오지 않습니다. 결국 일본어로 시험 봐야 하는데 괜찮을까요? 제가 답했습니다. 한글은 노트 정리와 암기용입니다. 실제 시험은 일본어로 봅니다. 학생들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타나카 아버지가 거들었습니다. 제 아이는 한글 덕분에 공부가 재밌어졌다고 합니다. 성적도 올랐고요. 저는 계속 지지합니다.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정리했습니다. 학교는 이 방법을 공식적으로 허용하겠습니다. 대신 학부모 동의를 받은 학생에게만 적용합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23명 학생 중 19명의 학부모가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4명은 반대했습니다. 11월 10일 NHK 교육 프로그램 제작팀이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PD와 작가, 카메라 감독 3명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사전 회의를 했습니다. 학생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겠습니다. 학교 이름도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촬영하겠습니다. 제작팀은 동의했습니다. 11월 15일 촬영이 시작됐습니다. 카메라가 유우키의 노트를 클로즈업으로 잡았습니다. 한자 옆에 한글 발음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PD가 유우키에게 물었습니다. 한글로 공부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다릅니까? 유우키가 답했습니다. 전에는 한자 외우는데 하루에 2시간 걸렸어요. 지금은 40분이면 됩니다. 왜 그렇게 빨라졌다고 생각하니? 한글은 규칙이 명확해요. 한 번 배우면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어요.
히라가나는 46개를 따로 외워야 하는데 한글은 조합만 알면 돼요. 카메라는 다른 학생들도 찍었습니다. 타나카 아이는 영어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영어 발음도 한글로 적으면 정확해요. 워려를 카타카나로 쓰면 오다인데 실제 발음은 워러에 가까워요. 한글로 적으면 그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촬영은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11월 20일 문부과학성 실태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전국 사립중학교 847개교 중 12개교에서 한글 학습법이 확인됐습니다. 오사카 3개교, 교토 2개교, 도쿄 4개교, 나고야 2개교, 후쿠오카 1개교. 문부과학성 교육과정과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외국 문자의 학습 보조 활용은 금지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교육적 효과와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금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교무실에서 교사들이 모여 뉴스를 봤습니다. 아나운서가 말했습니다. 일부 중학교에서 한글을 학습 도구로 활용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화면에 카와구치 교수가 나왔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일본어 발음 학습에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 의견도 나왔습니다. 도쿄대 교육학과 교수가 말했습니다. 외국 문자 의존은 장기적으로 일본어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뉴스가 끝나고 야마모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전국적인 이슈가 됐네요. 스즈키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우리가 시작점이 된 거죠. 11월 25일 유우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편지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교토에서 편지가 왔어요. 교토 사쿠라 중학교 학생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도 한글로 공부하고 있어요.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오사카 학생들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유우키는 웃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혼자 시작한 게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저는 유우키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희가 증명했어.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일본 전역에서 학생들이 한글로 노트를 쓰고 있었습니다. 문자가 국경을 넘은 겁니다. 학습 도구로서 2019년 12월 3일 NHK 다큐멘터리가 방송됐습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교실 안의 문자혁명, 일본 학생들이 한글을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방송 시간은 밤 9시 50분 분량이었습니다. 교무실에서 교사들이 모여 방송을 시청했습니다. 화면에 모자이크 처리된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유우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글은 2시간 만에 배웠어요. 그 뒤로 모든 공부가 빨라졌습니다. 카메라가 노트를 클로즈업으로 잡았습니다. 한자 옆에 한글 발음이 빼곡했습니다. 카와구치 교수가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체계는 과학적입니다. 14개 자음과 10개 모음으로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본어는 히라가나 46자, 가타카나 46자를 따로 외워야 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교토와 도쿄 학교 사례도 나왔습니다. 한 교사가 말했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성적이 오르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SNS가 폭발했습니다. 트위터에 관련 해시태그가 급상승했습니다. 일본 학생 한글, 교실 문자 혁명, 한글 학습법, 댓글은 찬반으로 나뉘었습니다. 충격적이다. 한글이 이렇게 효율적인 문자였나? 일본 학생이 외국 문자 쓰는 게 말이 되나? 성적이 오르면 방법은 상관없지 않나? 문화 정체성을 포기하는 거 아닌가? 방송 다음 날 교육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가 들끓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글을 올렸습니다. 우리 아이 학교는 아직 한글 학습법이 없는데 도입할 수 없을까요? 댓글이 300개 넘게 달렸습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학교에 건의하려고요. 우리 아이도 한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시도해보고 싶어요.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외국 문자로 공부하면 나중에 문제 생깁니다. 일본인이면 일본 방식으로 공부해야 하죠. 12월 5일 도쿄 대형 서점에서 한글 교재 판매량이 급증했습니다. 키노쿠니야 서점 신주쿠점 담당자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한글 기초 교재가 일주일 만에 300권 팔렸습니다. 평소 한 달 판매량이 50권 정도인데 6배 늘었습니다. 구매자 대부분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였습니다. 12월 10일 일본 교육학회가 긴급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주제는 외국 문자의 교육적 활용,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였습니다. 도쿄 치요다구 회의실에 200명이 넘는 교육 전문가가 모였습니다. 카와구치 교수가 첫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한글 학습법은 언어 능력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음 정확도를 높입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글 도입 6개월 후 학생들의 일본어 능력 시험 결과였습니다. 읽기 영역 평균 82점, 쓰기 영역 평균 79점, 전국 평균보다 각각 7점, 5점 높았습니다.
도쿄대 교육학과 사카모토 교수가 반박했습니다. 단기 성적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언어는 문화입니다. 외국 문자 의존은 정체성 혼란을 초래합니다. 객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오사카에서 온 한 교사였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이 현상을 지켜봤습니다. 학생들은 한글로 노트 정리만 합니다. 수업과 시험은 여전히 일본어로 합니다. 정체성 혼란은 과장입니다. 논쟁은 3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12월 15일 문부과학성이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교육과정과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외국 문자의 학습 보조 활용은 각 학교 자율에 맡깁니다. 다만 2020년 상반기까지 효과 검증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금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현 단계에서는 금지 근거가 없습니다. 교육적 효과가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발표는 논란을 더 키웠습니다. 보수 성향 교육 단체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외국 문자 사용을 즉각 금지해야 한다. 반대로 진보 성향 학부모 단체는 환영했습니다. 학생 중심 교육의 좋은 사례다. 효과가 있다면 방법을 제한할 이유가 없다. 12월 20일 한국 언론도 이 소식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KBS 뉴스가 일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일본 학생들이 한글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이 일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한국 교육부가 논평을 냈습니다. 한글의 우수성이 국제적으로 확인되는 사례다. 다만 일본 내부 교육 정책이므로 우리가 개입할 사안은 아니다. 한국 온라인 커뮤니티는 열광했습니다. 세종대왕님 만세. 한글이 세계 최고 문자라는 게 증명됐다. 일본 학생들도 인정한 한글의 우수성. 12월 27일 도쿄 시부야구 한 사립중학교에서 학부모 집단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50명의 학부모가 학교 앞에 모였습니다. 손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한글 학습법을 도입하라. 학교 측은 당황했습니다. 교장이 나와 설명했습니다. 현재 검토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학부모가 말했습니다. 다른 학교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만 뒤처지고 있어요. 학교는 결국 학부모 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같은 날 교토의 한 공립중학교는 반대 상황이었습니다. 학부모 30명이 교장실 앞에서 항의했습니다. 한글 학습법을 당장 금지하십시오. 이건 일본 교육이 아닙니다. 교장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학생들 성적이 오르고 있습니다. 금지할 명분이 없습니다. 성적이 전부입니까? 교육은 가치의 문제입니다. 이 학교는 결국 학부모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마지막 주, 일본 전역의 중학교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글 도입을 요구하는 학교, 한글 금지를 주장하는 학교, 중립을 지키려는 학교, 교육 현장은 찬반으로 갈라졌습니다. 12월 31일, 저는 교무실에서 한 해를 정리했습니다. 3월에 유우키 혼자 시작한 실험이 9개월 만에 전국적 논쟁이 됐습니다. 스즈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내년은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야마모토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어쩌면 일본 교육이 바뀌는 전환점일지도 모르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한글로 가득 찬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문자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2020년 1월 7일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학교 2학년 4개 반, 총 140명 중 52명이 한글로 노트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9월에는 23명이었습니다. 한 학기 만에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전체 교사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올해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한글 학습법 사용 학생들을 별도로 지도하겠습니다. 교감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특별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주 1회 방과 후에 한글 활용법 수업을 열겠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금지를 검토했던 학교가 이제는 정식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겁니다. 1월 15일 첫 한글 활용법 수업이 열렸습니다. 교실에 52명 학생이 모였습니다. 저와 스즈키 선생님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저는 칠판에 한자 하나를 썼습니다. 삐엔이었습니다. 이 한자를 어떻게 외우고 있니?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헨이라고 읽어요. 변화할 변. 맞아. 그런데 이 한자는 상황에 따라 읽는 법이 달라. 3가지 발음이 있어.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글로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유우키가 답했습니다. 헨카, 타이엔, 카에루. 이렇게 적으면 한눈에 보여요. 맞아. 그리고 각 발음마다 예문을 하나씩 적어두면 더 좋아. 수업은 9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은 집중했습니다. 1월 말 문부과학성 연구팀이 우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원 3명이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연구팀 책임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학생들 반응이 긍정적이네요. 수업 태도가 좋습니다. 한글 덕분에 공부가 재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일본어 능력이 약해지지는 않습니까? 저는 시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강해졌습니다. 한자 쓰기 정확도가 올라갔어요. 발음을 정확히 하니까 실수가 줄었습니다. 연구원은 메모했습니다. 2월 5일 도쿄대 교육학과 사카모토 교수가 우리 학교를 찾았습니다. 작년 심포지엄에서 한글 학습법을 반대했던 그 교수였습니다. 교장실에서 면담이 시작됐습니다. 사카모토 교수가 말했습니다. 직접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제 우려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언제든지 참관하십시오. 사카모토 교수는 사흘 동안 학교에 머물렀습니다. 첫째 날 국어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학생들이 한자 쓰기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쓰는 학생들은 노트에 먼저 한글로 발음을 적었습니다. 그 다음 한자를 썼습니다. 속도가 빨랐습니다. 둘째 날 한글 활용법 수업을 받습니다. 유우키가 발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어 단어도 한글로 정리해요. 세듀얼 스케줄이 아니라 스케줄로 적으면 발음이 더 정확해요. 사카모토 교수는 메모하며 지켜봤습니다. 셋째 날 학생 면담을 했습니다. 타나카 아이가 면담실에 들어왔습니다. 사카모토 교수가 물었습니다. 한글로 공부하면서 일본어가 어려워지지 않았니? 타나카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쉬워졌어요. 한자 읽는 법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됐어요. 그럼 한글이 더 편하니? 일본어보다? 그건 아니에요. 한글은 그냥 도구예요. 빨리 외우려고 쓰는 거예요. 사카모토 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면담이 끝나고 사카모토 교수가 저를 찾았습니다.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놀랐습니다. 사카모토 교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일본어를 포기하고 한글에 의존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더군요. 어떤 걸 보셨습니까? 학생들은 한글을 도구로 쓰고 있었습니다. 목적은 여전히 일본어 학습이었습니다. 제가 놓친 부분이었습니다. 사카모토 교수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가 다음 학회에서 발표하겠습니다. 한글 학습법에 대한 제 입장을 수정하겠습니다. 2월 14일 교토 사쿠라 중학교 나카무라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좋은 소식이 있어요.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이 한글 프로그램을 정식 도입하기로 했어요. 축하합니다. 어떻게 설득하셨어요? 학부모 설문조사를 했어요. 찬성 68%, 반대 32%였어요. 숫자가 역전됐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나카무라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성적 데이터가 결정적이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2월 20일 일본 교육학회가 2차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5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습니다.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카모토 교수가 첫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저는 작년에 한글 학습법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사카모토 교수가 계속했습니다. 한글은 일본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일본어 학습을 돕는 도구입니다. 이 차이를 저는 몰랐습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한글 도입 1년 후 학생들의 일본어 능력 시험 결과입니다. 읽기 평균 84점, 쓰기 평균 81점, 전국 평균보다 각각 9점, 7점 높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카모토 교수가 마무리했습니다. 교육은 방법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효과가 있다면 방법을 제한할 이유가 없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입장을 바꾸신 이유가 뭡니까? 사카모토 교수가 답했습니다.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외국 문자라는 이유만으로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건 문자의 국적이 아니라 효과입니다. 2월 말 문부과학성이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글 학습법 도입 학교 23개교 대상 조사 결과 평균 성적 상승률 12.4%, 일본어 능력 저하 현상 없음, 학생 만족도 87%. 보고서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글의 교육적 활용은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음. 각 학교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함.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겁니다. 3월 5일 학년 말 교사회의가 열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올해는 역사적인 해였습니다. 우리 학교가 일본 교육의 변화를 이끌었습니다. 스즈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내년에는 1학년부터 정식으로 한글 수업을 도입하면 어떨까요? 교감 선생님이 동의했습니다. 저도 찬성합니다.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가르쳐야 합니다. 작년까지 반대했던 교감 선생님이 바뀐 겁니다. 3월 15일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유우키를 포함한 3학년 학생들이 졸업했습니다.
유우키는 전교 10등으로 졸업했습니다. 2학년 첫 시험 성적은 70등이었습니다. 졸업식 후 유우키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가서도 한글로 공부할 거예요. 좋은 선택이야. 그런데 고등학교는 허락할까? 유우키가 웃었습니다. 제가 입학하는 고등학교, 이미 한글 프로그램 있대요. 저는 놀랐습니다. 정말? 네. 작년에 도입했대요. 우리 학교 소식 듣고 시작했다고 해요. 이제 한글은 중학교를 넘어 고등학교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점에 들렀습니다. 한글 교재 코너가 따로 생겨 있었습니다. 중학생을 위한 한글 기초, 한글로 배우는 일본어, 90분 만에 끝내는 한글, 책이 20종류가 넘었습니다. 계산대 직원이 말했습니다. 요즘 이 책들이 제일 잘 나가요. 학부모들이 많이 사가세요. 저는 책 한 권을 집어 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글은 어렵지 않습니다. 2시간이면 읽고 쓸 수 있습니다. 문자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2020년 4월 6일, 새 학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국 최초로 1학년 신입생 전원에게 한글 기초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입학식 날,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열렸습니다. 강당에 120명의 학부모가 모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올해부터 모든 1학년 학생은 첫 한 달 동안 주 2회 한글 기초 수업을 받습니다. 이후에는 선택사항입니다. 한 학부모가 손을 들었습니다. 왜 필수입니까? 강제하는 건 문제 아닙니까? 교장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강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기본을 가르치는 겁니다. 카와구치 교수가 데이터를 설명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학생과 안 배운 학생의 3년 후 성적 차이는 평균 15.7점입니다. 이건 대학 입시에서 결정적 차이입니다. 학부모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4월 13일, 첫 한글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1학년 4개 반을 맡았습니다. 첫 수업, 칠판에 한글 자음을 썼습니다. 기역, 니은, 디귿, 이을, 미음. 학생들이 따라 읽었습니다. 이 5개만 외우면 수백 개 소리를 만들 수 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2시간이면 배울 수 있어요? 해보자. 오늘 수업 끝나면 너의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을 거야. 90분 후, 학생 35명 전원이 자기 이름을 한글로 썼습니다. 사토, 타나카, 스즈키, 야마다. 학생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와, 진짜 되네? 이거 진짜 쉬운데? 2시간도 안 걸렸어. 두 번째 수업에서는 받침을 가르쳤습니다. 세 번째 수업에서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네 번째 수업에서는 한자 발음을 한글로 적었습니다. 한 달 후 평가를 했습니다. 120명 중 118명이 한글을 읽고 쓸 수 있었습니다. 98.3% 성공률이었습니다. 5월, 전국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도쿄 15개 사립중학교가 한글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오사카 12개 교, 교토 8개 교, 나고야 7개 교, 공립중학교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쿄 시나가와구 교육청이 공립중 5개 교에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5월 20일, 일본 교육신문이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제목은 한글, 일본 교육의 새로운 도구였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2019년 3월, 오사카의 한 중학생이 한글로 노트를 쓰기 시작했다. 1년 만에 이 작은 실험은 일본 교육계를 바꿨다. 기사는 전국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현재 전국 67개 중학교에서 한글 학습법을 도입했다. 학생 수는 약 8,300명으로 추산된다. 6월, 일부 학교에서 언어 전문가를 초청해 교사 연수를 진행했습니다. 저도 연수에 참석했습니다. 한 언어학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한글은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입니다. 15세기 중반 창제됐습니다. 소리와 문자의 대응 관계가 명확합니다. 연수는 3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도쿄와 오사카 지역 교사 80명이 참여했습니다. 마지막 날, 한 교사가 질문했습니다.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인데 왜 우리는 이제야 알았을까요? 전문가가 답했습니다. 편견 때문입니다. 외국 문자라는 이유로 관심을 안 가진 겁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달랐습니다. 학생들은 효과를 먼저 봤습니다. 7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학생들끼리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노트 정리법 공유, 효율적인 한자 암기 한글 활용법, 대학 입시 한글 학습 전략. 학생들이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9월, 첫 세대 학생들이 결과를 냈습니다. 2020년 2학기 중간고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1학년 신입생 중 한글을 배운 학생 118명의 평균 점수는 74.6점이었습니다.
안 배운 학생 2명은 62.5점이었습니다. 12.1점 차이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권리입니다. 10월, 일본 문부과학성이 공식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외국 문자의 교육적 활용 지침.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학교는 학생의 학습 효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도입할 수 있다. 둘째, 외국 문자 활용은 일본어 학습을 보조하는 목적으로 한정한다. 셋째,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식적으로 허용된 겁니다. 11월, NHK가 후속 다큐멘터리를 방송했습니다. 제목은 한글, 1년 후 바뀐 교실 풍경이었습니다. 화면에 유우키가 나왔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 와서도 한글로 공부해요. 대학 입시 준비도 한글로 할 겁니다. 다른 학생도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처음엔 이상했어요. 외국 문자로 공부한다는 게. 근데 지금은 당연해요. 안 쓰면 오히려 불편해요. 방송 마지막에 내레이션이 흘렀습니다. 한 학생의 작은 실험이 일본 교육을 바꿨습니다. 문자는 국경을 넘었고 효율은 편견을 이겼습니다. 12월, 저는 카와구치 교수와 함께 연구 논문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한글의 표음 체계가 일본어 학습에 미치는 장기 효과 -2년 추적 연구였습니다. 논문은 일본 언어교육학회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카와구치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 연구의 진짜 주인공은 학생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발견한 걸 기록했을 뿐입니다. 2021년 1월, 전국 사립중학교연합회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글 학습법 도입에 대한 의견. 응답한 432개 학교 중 68%가 긍정적이었습니다. 도입을 검토 중이다 42%, 이미 도입했다 26%,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숫자였습니다. 3월, 유우키가 학교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대학 합격했어요. 와세다 대학교 문학부요. 저는 축하했습니다. 대단한데, 꿈이 뭐니? 유우키가 답했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어요. 선생님처럼. 그리고 학생들한테 한글을 가르치고 싶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넌 이미 증명했어.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는 걸. 유우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제가 처음 한글 노트 보여드렸을 때 기억하세요? 물론. 내가 케이팝 가사 보다가 배웠다고 했지. 그때 선생님이 웃으시면서 재미있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랬구나. 선생님이 막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계속할 수 있었어요. 유우키는 절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저녁, 저는 2019년 첫 노트를 꺼내봤습니다. 유우키가 처음 보여준 노트 사진이 핸드폰에 남아 있었습니다. 한자 옆에 서툴게 적힌 한글. 기역, 니은, 디귿. 이 작은 글자들이 2년 만에 일본 교육을 바꿨습니다. 2021년 4월, 새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142개 중학교에서 한글 프로그램이 운영됐습니다. 학생 수는 약 2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교무실에서 스즈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2년 전에 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야마모토 선생님이 답했습니다. 학생들이 먼저 알았죠. 우리는 따라간 거고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운동장에서 신입생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이 아이들도 한글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방법을 찾을 겁니다. 문자는 도구입니다. 중요한 건 그 도구로 무엇을 하느냐입니다. 일본 학생들은 한글로 일본어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효율을 선택했고 결과를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건 더 이상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